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까지 같이 잘 맞물려서 지금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스템에 접속하신 분들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런 확신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 불문하고, 그죠? 학력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이 시스템에 같이 참여하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 내용 앞에 보면은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 1단계 꿈, 2단계 결의, 그 3단계 명당 작성까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몇 단계 들어가냐면 4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더라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올바른 만남과 초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단계가. 그래서 내가 준비했으면 이제 행동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과학이 숨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컨택해서 그런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여기 자리에 와서 제대로 우리 사업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하다가 안 되신 경우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분도 접속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는 걸 아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시든 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내가 사람 만나더라도 이런 지혜로운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실전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변이케 대표 사업자로서 그리고 정말 이런 시스템대로 2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한치 오차 없이 정말 올바르게 비즈니스 진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 정말 우리 모든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3일절에도 쉬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오신 분들도 세상에 이런 강의도 있구나. 내가 무슨 일 했다 이런 강의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시면서 또 다른 가치를 느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 사업자 이제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이영석 대표 사업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이렇게 새로운 오늘도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항상 늘 진행해 오던 거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한테 비전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시스템 강의를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험들을 참 나누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뭐 100명씩 200명씩 모아놓고 강의를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제한된 숫자만 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줌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강의들을 이제 먼 거리에 있지만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우리가 본인이 결과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결국은 우리는 이론 전달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저 역시도 한인사의 대표 사업자가 되는 이런 결과까지가 결국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 해놓은 과정에서 많은 따르는 파트너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한인사의 대표 사업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원이라는 이곳에 등지를 튼 것도 이렇게 센터장님이 본인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큰 센터를 투자를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떤 센터보다도 수원센터 애착이 많이 가는 거고 이곳에서 해변님께 수많은 성공자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8주라는 코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오셨다 해서 새로운 공부를 또 시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들어도 중간중간 들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시간 정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결국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렇게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오셔서 이런 강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을 했을 때 스스로 결정권으로 봤을 때 이 시간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지 않을 거예요.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사실 되고 싶은 내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을 변화시켜서라도 또 어떤 걸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라도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물러서죠. 저는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미 코로나는 이제 우리한테 사건이 아니고 문제를 던져줬다고 이야기돼요. 자, 코로나가 사건이나 사고였다면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를 던졌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솔루션을 만든 사람들, 쉽게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중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코로나가 주는 변화를 우리가 빨리 수용을 해서 3년, 5년 후에나 있어야 될 이런 강의들을 이제 우리가 줌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우리한테 문제를 던져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뀐 세상에 맞는 꿈을 또 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고 물서는 거죠. 사실은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인류는 발전해 온 것이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나 이런 그 방문 판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세계 경제에서 인사이드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제품 유통했던 전통적인 방식들은 이미 사라집니다. 유발 하라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우리가 모이는 방법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돈 버는 방식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보면은 결국 우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바뀐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내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무엇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우는지. 과거에가 아무리 화려했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변화시킨다면은 스스로 변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변화를 당하면은 거듭나는 것이고 스스로 변화를 하면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꾸민 사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변명거리를 만들 뿐이지 사실은 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사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꿈을 이루는 공식이에요. 석세스 포뮬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어도 그걸 못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요. 목표가. 그냥 위시 바램만 있을 뿐이야.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간절한 이유, 내가 죽어서도 그걸 이루지 못하면 죽을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변화의 강한 그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조금만 어려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결국은 희망이 있고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 비즈니스는 멘탈 게임입니다. 다른 사업은 우리가 운동선수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 네트워커들은 정신력이 좋아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만이 남들이 넘어질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꿈을 찾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하죠. 결의. 어떤 걸 결의했냐면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당장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고개를 했죠. 가서 구하는 사람. 결국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 살면서 어쩌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핸들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는 대로 받고 살면서 그것이 당연하게 느끼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삶이죠. 누구한테인가 사육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면 돼버리는 거죠. 그러려고 보면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권리적인 소득이 만들어져야 되고 인쇄적인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막 바꿔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일매일 책을 읽고 이런 성공의 테이프를 듣고 이런 미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좋은 제품을 평생 써야 되는 제품들을 어떤 제품 쓸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쓰는 사람,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 나하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한 번 만나서 흩어지면 그만일 것이고 한 번 사용했다 말면 그만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평생 써야 되는 거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고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신중하게 골라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 중에서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소비가 이제 연결됐을 때 이 놀라운 프로시머가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품을 써보면서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품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안다는 것 때문에 물건을 사줘야 됐고 돈 번다고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도 했고 이런 기회비용을 많이 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똑똑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 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 중에서 나한테 감동 있는 제품을 몇 가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이 정말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가치가 크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거대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매출에 의해서 여러분 수익이 권리소득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미팅을 나가고 결국은 제품을 쓰는 것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하면 돼요. 내가 나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소비자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감동되는 누군가한테 전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저도 월세 이렇게 한 날 아침에 누구 병원에 환자한테 줬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된 환자들한테 두 사람한테 줬는가 봐요. 먹었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막 온몸이 벌개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분이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자기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보고 일찍 와달래. 아침에 일찍 한방병원을 간 거예요. 파우선이 때문에. 그랬더니 여자분 둘이 앉아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나이롱 환자들이죠. 교통사고 환자들이.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가 진짜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느낌이 좋대. 이걸 먹으니까 막 얼굴에 발로 막 찌른 것처럼 짜릿짜릿 하는 게 뭔가 느낌이 오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글루타치아제는 성분이 결국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강력한 극강의 항산화 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의약품으로 분리돼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못 썼는데 최근에 우리가 일정한 양은 식품으로 써도 된다 해서 허가가 나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 앞으로 이런 유사 제품이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우리 제품은 정말 100가지가 넘는 산화철을 천일 동안 숙성을 시켜서 각종 미네랄 효소가 충분하다 보니까 그냥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그 산성 때문에 위가 뒤틀리기도 하는데 우리 제품은 50, 60 먹은 사람이 먹어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효소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먹어야 되겠대. 너무 비싸대. 금액이 자기는 이게 뭐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된 줄 알고 하나에 5,000원씩 넘어가지고 비싼가 봐. 응?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치가 중요한 거고 이걸 먹었을 때 이런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옆에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은 나오겠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그 병원에 있는 환자가 저한테 제품을 몇 번 먹으면서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한테 물건을 팔 사람도 못 되는데 옆에 있는 환우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게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전할 때 이제 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쇼도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여준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가 이뻐지고 젊어지고 결국은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은 언니 뭘 먹어? 못 먹어 할 수도 있겠죠.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공유를 한 거, 체험을 공유하는 비즈니스다. 그런 면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 네트워크 이런 거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없이 결국은 당장 눈앞의 수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제품을 강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누구하고 사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갖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명단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명단은 결국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그 MBO라고 그래요. 네트워킹 바이 오브젝트라 해서 네트워크에 맞는, 목적이 맞는 네트워크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친목단체가 아니죠. 여기 와서 음식 나눠 먹고 같이 놀고 막 즐기는 단체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꿈을 이루기 온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술 한 잔도 안 준다고 간 사람도 있고, 목적이 맞는 그런 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목적이 맞는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의 명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잘 살고 싶은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매사 의심을 많고 이런 사람들 하기도 그룹이 힘들어지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은 씨앗을 고르는 거예요. 내 사업의 씨앗을.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따라서 농사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씨앗이 잘못됐다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접근하고 비즈니스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걸 갖고 DISC 성격 프로파일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사람 성격은 수천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 N형이라든가 MBTI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DISC라는 네 가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성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분한테는 제품으로 리크루팅해야 될지, 이 사람한테 비전을 해야 될지, 이분한테는 주도적으로 본인 선택을 맡겨야 될지, 내가 강제로 끌어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다 이런 성격 프로파일이죠. 이런 성격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좀 안내하기 도움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감상을 보고 사기질론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 이용하려니까 그런 걸 봤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린 게 아니라 네트워킹 하기에는 더 큰 BJ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결국은 꿈을 갖고 결심을 하고 명단 작성을 우리가 플랜이라고 그래요. 계획을 세운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 터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이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롤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부인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본인이 이걸 자꾸 연습을 통해서 올바른 컨택을 쓰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걸 설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 시간 했던 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누구하고 사업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라고 해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머릿속에 생각만 해가지고 언제 가야지 해가지고 1년 내내 못 가. 이 명단만 잡아져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 명단은 결국 뭐예요? 총알차는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만 있지 3년 동안도 못 만난 사람도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명단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까나가는데 결국 뭐냐? 거절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약 95명의 명단이 거절당할 걸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절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몇 번을 거절 당했는가를 쉬다 보면 여러분 성공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를 못한 사람들이 많죠. 거절을 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택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설명드리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틀리겠죠. 그럼 일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친척이나 가족, 이 사람이 일상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가장 내가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사보면 100% 깨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친구죠, 친구. 세 번째가 직장 동료, 직장이나 교회,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인맥. 이게 사상안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죠, 처음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생활을 하거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비즈니스는요, 정보는 강한 인맥일수록 약점이 많아요. 강하다는 게 약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결이 강하죠. 굉장히 결속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보가 약한 건 뭐냐면은 니하고 나하고 한입을 쓴 지가 20년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 말이야. 뭐 헛소리를 듣고 온 거야. 기가 일바가 금방 잘못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인정은 안 해주죠. 근데 지나서 돌팔이가 뭐 한마디 일을 하면은 전쟁이한테 가서 알아봐. 왜 그럴까요? 약한 연결된 사람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정보는 원래 알았던 사람이 주면 정보를 믿질 않아. 근데 몰랐던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보를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아는 사람이 들으면요, 내 동생이 들으면요, 오빠가 또 공같친대 저렇게. 왜냐, 기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택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컨택하기 시작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성공하면은 제품을 사서 써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제품도 안 쓰고 도망가. 왜? 하나 사주면 다음부터 분명 오라 그럴 거고, 이렇게 교육장에 나오라 그럴 거고, 같이 가자고 달달 볶을 테니까 이게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야. 스폰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품 쪽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결국 뭐냐? 언니, 내가 써보니까 좋으니 언니 한번 써봐. 공짜로 주는 거야. 우리 제품은 다 그런 거죠. 콘서트도 우리가 공짜로 주죠, 우리가. 주니까 일주일 정도 먹어보더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설명을 듣고 우리는 브릿지만 넣어주지, 연결만 시켜주는 거죠. 내가 설명할 수 있어도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뢰를 못 얻어. 내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호일러를 작동시켜서 전문가를 데려다줘요. 누구든지 전문가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분이 전문가라고 우리가 해줌으로써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방법들이 호일러를 작동시켜야 되고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한다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막 내가 열정만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정보는 이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홀드 컨택이나 웜 컨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사업이. 처음에는 언니가 하고 동생이 하고 친구가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언니나 친구나 동생이 나하고 수준이 다 비슷해. 삶의 수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내가 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제2, 제3의 사람들이 나하고 코드가 잘 맞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만 남아있고 알고 있는 사람 다 없어진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걸 어떻게 컨택할 것인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스핀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약 12년 동안 수만 건의 논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업을 제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제일 잘한가를 연구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영국 허스트레이트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약 12만 명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보험 영업을 잘하든 자동차 영업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스핀을 잘해, 스핀. 이건 상황 질문이에요. 시츄에이션. 무슨 말이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인데, FR 얘기인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줄 때 갑작스럽게 오늘 7시 얘기 나오라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사실은. 또 내가 이 여자가 참 마음에 들어서 우리 만나서 결혼합시다. 그러면 싸대기 맞기 딱 좋겠죠. 목적은 살고 싶어. 그래도 순서가 있겠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봐야 되겠죠. 우리 최영현 사장을 만났다는 자기가 남편이 자기한테 결혼을 하고 3년, 7년을 쫓아다니는 자기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대. 왜 그러니까 온몸에 아토피로 돼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자기 몸을 보여줄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몸이 이런 줄 모르고 남편이 계속 결혼하자 그러고 자기는 7년을 못 했는데 이 아토로브를 만나가지고 편백제품 갖고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산의 연산동하고 롯데 그 서문 앞에다가 큰 매장을 내가지고 전국의 대리점 10몇 개를 가지고 있어 돈 수억을 번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와서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겁이 등껍질이 됐기 때문에 이 편백에 대해서 매니아가 된 거고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대리점을 제일 많이 개설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이나 결국은 본인의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안부를 묻죠. 왜? 오랜만에 만나면 애들이 잘 크는지, 남편은 여전히 직업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근황을 묻게 되죠.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이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큼 어텐션, 주의를 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상대는 싫어하게 해요. 그죠? 우리가 사진을 보더라도, 어디 결혼식 사진을 보더라도, 그 많은 하객들 중에서 내 얼굴만 찾지 남의 얼굴을 보질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사실은 사람들은 귀를 갖지 다른 이야기하면 듣는 척만 안 듣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에서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으면 자연스럽게 오프닝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긴장했던 마음도 열리게 되고. 그냥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그저 보험이 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긴장을 잔뜩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만이 마음 놓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강의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알다 보니까 정보를 알죠. 아이가 결혼했는지, 아기를 낳았는지, 남편이 건강한지 알 수 있죠. 무엇이 부족한지. 여기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고 두 번째는 아쿠페이션 직업이죠, 직업. 이분이 무엇을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대화를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제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자, 우리가 이렇게 가게를 들어가가지고 우리 편백 제품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좋고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오면 한 번씩 뿌려주면 이렇게 위생에도 좋은 제품이니까 이게 이런 알코올보다 좋은 이런 제품 쓰세요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장사꾼이 오니까 경계를 하는데 만약에 그분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말 할지를 모르는데 똑같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면 한 10년 됐어요. 뭐 5년 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은 그 5년, 10년의 이야기들이 이제 생각나니까 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10년 전에만 이 동네 가게가 하나도 없었대. 자기 혼자 했대. 그러니까 그때는 장사가 재밌었겠죠.
그리고 그때 인심도 좋았대. 막 그냥 고구마 쪄온 사람, 그냥 국수를 말아온 사람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인심도 없대.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야기를 또 하죠, 우리가. 요즘은 어때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보다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와요. 자, 과거가 지금이 더 좋으면은 미래는 더 나빠지겠죠. 확률이. 그럼 본인은 생각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갈수록 어려워져. 뭔가 하나 찾긴 찾아야 돼.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어쩌겠느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런데 만약에 나는 잘 나가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말이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부정형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가게 잘 되시죠? 그래도 당신 가게는 이 동네 제일 크구만. 사장님은 이 동네 돈 제일 잘 벌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모르는 소리 말으라고 그래요. 가게세는 얼마가 들어가고 엊그제도 때려치려다 말았고 이렇게 내가 부정을 이야기하면 긍정을 이야기하지만 긍정을 이야기하면 지가 부스로 부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이야기를 던져주면 그 사람이 부정이 답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친구한테 야 집이 신랑도 지금 곧 정년퇴 때 안 됐어? 짧게 안 됐어? 그러면 딱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랑은 기술직이라 평생 동안 안 잘리는 직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내가 그 집이 신랑은 걱정 없잖아. 기술직이고 앞으로 평생 철밥통인데 뭐 걱정 뭐 있어. 아니야 우리부터 지난번에 구조적으로 버릇이 안 잘렸어.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서 긍정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질문에서 부정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 맞다. 이게. 그러면 이야기가 끊임없이 예스노에서 이어질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할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직업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할 타이밍이 아니다. 엊그저께 남편이 뭐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시 어떤 네트워크를 했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한테는 이제 사업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특별한 제품이 너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제품 하나를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여기까지는 가족에 대해서 묻고 직업에 대해서 묻고 이 묻는 것도 사실은 우리 연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이 들을 때는 뭐 나한테 취재하는 거야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되고 딸은 몇 살이고 막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물어보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롤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게 해주는 거야. 상대가 말을 해야 돼. 내가 거기 가서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본인이 다 이야기해. 그죠? 내가 어떤 집 가서 야 화초가 정말 화초가 너무너무 많네요. 그리고 화초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화초가 잘 되나 봐요. 지금 나는 꼬막좀 다 죽던데 그 말 한마디 했더니 30분 동안 화초 이야기만 앉아서 자기가 나한테. 그럼 나는 뭐 거기만 끄떡끄떡해지고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나보고 그래.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은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상대가 언제 말 끝나는가 봐고 이야기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면 준비하고 있어. 결국은 말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이 비즈니스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 어떤 네트워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내면 그분이 만약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누가 어떤 분이 와서 나는 한 촉을 가져왔어요. 나는. 얼마나 나는 한 촉에 300만 원짜리. 그것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 촉이 분가가 되면 또 300이 또 번대. 그래서 나는 경매장에 한번 가보지. 근데 안 간다 했더니 날 아침부터 일찍 돼갖고 경매매라고 차가 집 앞에 세놓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경매장에 가봤어. 갔더니 정말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 난 잡지도 있고. 한 3개월 지나니까요. 내가 300만 원짜리 나는 사더라고 내가.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는 전혀 그 스프링 줄 알았는데 누가 그 30만 원도 안 샀던데 3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300만 원 주고 나는 사더라니까?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뭔가에 미쳐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요 이게 전염이 돼요. 내가 좀 그래서 술 친구하고 옆에서 술을 늘어요. 노름꾼에서 노름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술꾼하고도 친구이 되고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이 사람이 무엇이 좋아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알아서 그 뜨거운 단추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 동문서답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랍니까? 우리가 이게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고,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사람 취미도 알았죠. 그럼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우리가 여기 뭐 하러 갔어요? 너 돈 벌고 싶잖아. 돈 벌게 해줄게. 너 건강하고 싶잖아. 이거 뭐, 내가 제품 이거 줄 거 할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메시지. 근데 이제 올바른 초청과 만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호기심의 법칙을 작동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당한 자세예요. 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취미에 다 물어봤는데 목적은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사업 좀 관심 가지고 공부 좀 해봐. 그렇다면 내가 이 제품 있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걸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나한테 물건이나 팔아달라고 한가 오해할까봐 말을 못하겠다던데. 어? 너 요즘 먹고 살기 어려워서 신랑이 뭐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 못하고, 결국은 이 말을 못하고 가족, 직업, 취미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미친년아 그 이야기를 못하고 왔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대. 또 못하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F1에 빠져 죽었다고 그래. 의외로 많아. 왜냐면은 자기 확신이 부족해요. 자기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 이 말은 아직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품 더 봐야 돼. 여러분이 신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먹일 수만 있으면 막 애기를 두드려 패스하도 그냥 먹이는 것은 엄마가 이걸 먹으면 애기가 나설 것 같으니까 먹이잖아요. 우리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가 되는 거야. 책임지기잖아 내가. 먹고 잘못하면 책임지고, 네가 투자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초청과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은 결국 뭐냐, 늘 만나는 사람 이거 필요 없죠. 오랫동안 인연이 멀어져 가지고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 새로운 네트워크를 짜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연락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부담가잖아. 그랬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화로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만났을 때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왜? 가면은 오랜 시간을 뺏지 않아. 심지어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시동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지나는 길에 들렸다. 잠깐. 뭔데? 아니야, 바쁘니까 그냥 차도 못 마시니까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고 와버리는. 그럼 얼마나 저 친구가 바쁜데 나한테 뭘 팔아온 게 아니고 정말 지나가다 나한테 뭐 하나 정보를 주고 싶어서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 저 친구가 뭔지 모르게 굉장히 바쁘단 말이야.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진짜 잘 되냐? 이렇게 관심이 있죠. 근데 내가 이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박 앉아서 봐봐. 저 새끼가 나한테 뽕 빼려고 하루 있는 거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나한테 털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물러 있고 짧은 멘트만 주고 빨리빨리 떠나서 결국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됩니다. 자, 호기심이 없다 이 말은 이미 내가 내 인생에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할머니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뭘 갖다 줘도 흥미를 못 가져. 이제.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70, 80 먹었어도 뭐 신기한 게 있으면 한번 떠들어보고 싶고 건드려보고 싶고 가고 싶고 얘들 와보고 싶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나는 안 갈래 하는 사람도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한번 가보고 싶어야 되잖아. 뭐 그런 게 있어? 그래? 혹시 또 뭐 몰라. 내가 그렇게 또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와본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정보를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혼자 다 해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를 키울 때도 요즘 그 개를 버린 사람 많잖아요. 개를 버리면 그 유기견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이제 그 도살을 해요. 근데 그걸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일부 개는 다시 훈련을 시킨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개들을 놓고 밥을 한 이틀 굶기고 나서
고기를 한 덩어리 던져놓은대요. 그럼 유기견들이 수도씩 막 달아들 거 아니야, 막 먹으러. 먹을 때 3단 우산 같은 걸 단 2개를 딱 던지면 우산이 팍 터지면서 막 날리니까 걔들이 다 도망간대. 흩어져. 근데 그중에 호기심이 강한 개는 생선도 또 온대, 이렇게 먹으러 이제. 예? 그러면 그 개를 잡아서 청소기를 훈련시켜. 네. 다른 개보다 호기심이 강하니까 먼저 가보는 거야.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서야 돼. 그러니까 하물며 개도 그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못 데리고 왔다 아쉽고 또 그 사람 된장하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했는데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안 시키면 돼. 왜? 성공에 유전자가 없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궁금한 게 많고 뭔가 알아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런데도 가자고 하면 아, 나 집에서 쉴래 이런 사람 있으면 비가 오고 쉬는 날에도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우리가 사실은. 저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보통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쉬는 날 3월 1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다른 그 DNA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초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오늘 월요일날 7시 얘기를 오기로 했어. 오늘 또 약속 온 사람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올 때쯤 되니까 누가 또 오늘은 뭐 바빠서 못 오고 어디 신정이 왔고 그런 분들 계실 거라.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30년만,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당시에 내가 별로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20년 전에 아는 친구,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닌데 이 형, 우리가 얼굴 좀 보고 늙어가면서 얼굴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못 봤다고 그러면서 연락처도 주고 그럼 애들은 다 크고 막 설명 한참 해요. 나중에 갈 때쯤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첩장 우리 아들이 가든을 결혼식을 하는데 꼭 좀 와주라는 거야. 근데 그 청첩을 받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갈가했을까요? 나는 갈 일이 없지 거기를. 우리 파트너들 결혼식에도 못 갈 방법인데 지금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날 헤어진 날 딱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한테. 이름도 잊어버리잖아. 갑중이야 이름이 갑중이. 전화 와가지고 이 형, 간 것도 못 봤는데 언제 가버렸어? 얼굴도 자주 보고 살아야 돼. 하여튼 내가 시간 내서 얼굴 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때 우리 20년 전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 사람도 연락해서 같이 오래. 이 영천문 인간이. 나 혼자 가는 것도 괜찮은데 내 주변도 데리고라는 거야 또 이제. 그날 이후로 3시간이 멀다고 전화가 계속 와요. 한 일주일 내내. 그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나라도 가기는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내가 같이 들어가고 내가 거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은 내가 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놓지 않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 내가 가겠다고 약속해서 월요일날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전화해서 어디쯤 오냐 그러니까 오늘 뭔 날인데 오늘이었어? 나는 몰랐네. 그럼 끝이야. 그럴 수 있죠. 또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핑계를 다 준비하고 있어. 다. 왜? 우리는 늘 바쁜 사람들이야. 이거는 생각지 않았던 일이야. 어제까지는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새로 생겼어. 이 약속이 지켜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약속을 지키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갑중이처럼 하는 거야. 전화 안 해서. 그날 월요일날 7시에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약속이 있어. 뭔 선약이 있었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약속을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바꿀 수 바꿔보고 안 바꿔주면 다시 전화할게. 딱 그랬어. 그리고 그건 트릭이잖아. 원래 약속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내 약속을 더 깊이 있게 만들려고 내가 하나의 어떤 트릭을 쓴 거잖아. 그럼 다시 문에 전화해서 한 10분, 잘 됐어. 그 친구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 시간이 어렵다 해서 내가 다음날을 미뤘으니까 그날은 약속이 시간대로 오면 돼. 딱 그렇게 끝냈어. 그래도 못 믿잖아? 그 다음날 또 전화 딱 해가지고, 자네 이야기를 우리 그룹장한테 했더니 그룹장님이, 또 같은 고향이다 사장님하고, 그리고 직업도 군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했더니 너무 반가워. 그날 꼭 시간 내준다 했어. 이제 시간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나하고만 약속이 아니라, 나보다 윗사람하고 또 같이 미팅을 연결시켰단 말이야,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있는 그룹장, 심지어 대표 사업자까지 이제 막 연결돼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그 약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방문 판매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을 만들고 100,000명을 만들어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100명을 한 번씩 만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한 사람을 100번 만나는 비즈니스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들어서면은 그 사람 인생이 오는 거예요. 진실하면은. 그죠? 박성윤 사장님을 제가 얻으면은 박성윤 사장이 오는 게 아니고 박성윤 사람의 주변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인생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람을 계속 생각해 본다고 이 비즈니스는 사람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진실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제품 팔다가 보니까 이 사람 만나고 팔고 저 사람 만나고 팔고 또 팔로 다니고 또 만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접시 돌리기처럼 앞에 놈 죽고 뒤에 놈 살고 앞에 놈 죽고 뒤에 놈 살고 계속 똑같은 일을 되풀이면서 10년을 해도 그 자리.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은 우리가 제품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품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고 체험을 나누는 사업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감정이 무한 연쇄 속에 판매를 이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수도 없이 많은 커뮤니티 형성되면서 내가 그 권리를 갖고 가는 사업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 정성을 다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생각은 맞고 내 기대만큼 안 움직이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역할을 해요? 그걸 우리가 링커라고 링커. 연결자가 됩니다. 이분은 또. 자, 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등록을 시켰어. 어떤 사람들은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D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A를 통해서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쳤건 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A도 오고 내가 B도 오고 내가 C도 오면은 이게 한 줄이 다 내가 된다는 사이가 다. 그럼 다 나한테만 와요. 내가 힘들어서 못해. 그러는. 그러니까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하느냐 방향성이 중요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왜? 나도 자무사용을 20년 했고 보험도 20, 30년 했고 영업 달인이야 내가. 그리고 네트워크도 와서 막 엄청나게 처음에 해.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시간이 간만큼 빨리 죽어가더라. 시간이 가면. 저는 그걸 수없이 봤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교육사이고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복에 리피트 계속 하는 거야. 이게 100기 이상씩 해도 100번 들어도 100번째 들을 때는 99번째 듣는 거하고 틀려요. 느낌이. 왜? 내 필터가 틀리니까. 내가 틀리니까. 그래서 MBA가 다중이 8주지만 저는 100기를 넘게 해왔지만 8주지만 한 번도 같은 주가 없죠. 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듣는 사람이 달라지죠. 또 시대가 달라지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똑같은 설악산을 가도 봄에 가는 설악산, 여름에 가는 설악산, 가을에 가는 설악산이 맛이 틀릴 거예요. 그죠? 똑같은 봄에 가도 아침에 갈 때, 낮에 갈 때, 저녁에 갈 때 또 틀리겠죠? 이것들을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비즈니스고 이 비즈니스 결국은 경험이 공유될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꿈을 이루고 싶고 정말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한테는 2, 3년 안에 그 사람들한테 저도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뭘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에요, 제가. 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제품이나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2, 3년이 지나서 결국은 권리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저도 영업만 20년 해왔어요. 별거 다 팔아왔어.
뭐 청어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아동 도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팔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실리도 있고 명분도 있는 일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른 것들은 이익은 되지만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좀 기반해야 돼요. 조금은 속여도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업은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내 성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고 싶은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걱정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자신해요. 제가 70명, 80명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정말 당신이 나하고 한 2년만, 1년만, 여기 50주, 1년에 50주거든요? 50주 동안 이 자리에 매주 월요일 날 전 7시에 나와만 있으면은 평생 돈 걱정 없이 해줄 자신 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들이 한 50억, 60억 있어야 된다고. 리서치가 이미 조사를 해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벌어요? 문제는 그런 돈은 내가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평생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먹고 살 때, 한 달에 얼마씩 내가 100이든 200을 뺐을 때 그 돈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0이고 쳐지고 매달 연금처럼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다면, 권리적인 소득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굳이 50은 60 없어도 돼요. 정말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정말 여러분한테 그대로 알려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이영기 회장님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가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자, 카카오톡의 김범수 씨가 처음에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무료로 어플을 던질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투자자들 때 얼마나 해를 했겠어요? 언제 돈 나오냐 이거야. 수천 명이 쓸 때까지도. 근데 이분들은 그 그림을 봤겠죠? 이제 이게 수천 명이 쓰고 수억 명이 쓰게 되면 이제는 이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다. 그죠? 지금은 되게 부럽지 않은 어마어마한 상장사가 되잖아요. 결국 뭐야?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시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제품을 쓰는 것만 가지고 평생 써야 되는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그 감동이 나눠지고 또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내 소비자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여기서 저는 현재 해변이 2만 명 됩니다. 2만 명. 어쩌면 제가 오늘이 제일 가난한 날이에요. 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내가 머리를 한번 감으면은 2만 명이 샴푸를 감겠죠. 그럼 샴푸가 200통, 300통은 없어졌겠죠. 이빨을 닦으면 칫솔이 2, 300개, 치약이 칫솔 이상 없어질 거고. 이게 내일 또 없어지겠죠. 회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봐보세요. 회원이 증가할까요? 아닐까요? 자, 아메리가 처음부터 100만이었을까요? 애터미가 처음부터 100만이었을까요? 어쩌면 한 달에 5천, 6천도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철수를 하려 많은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지금은 100만 명 회원이 늘어나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해변식 회원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과거에 우리가 싸다는 것만 가지고도 애터미는 성공을 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틀리죠. 트렌드가 위생용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편백이 가지고 있는 항균력이라든가 이런 소치 탈취 기능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맞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러스의 질환들이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뜨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과 인간이 이로운 제품들이 좀 비싸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 쓴다고 보면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회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편백 제품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페나도 있게 되고 다이어트 제품도 있게 되고 지금 건강식품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제품들이 회원이 증가하면 모래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롯데몰이 되고 삼성몰이 인터파크가 들어오면서 이거 수천 가지 제품 동시에 들어오겠죠. 왜? 멤버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플랫폼이 형성되는 곳에 시장이 만들어져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수 없어요. 이제는 연결사예요.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인데 지금도 열심히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영웅이 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네트워크를 둘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많아질수록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일반 회원이지만은 저처럼 크라운 직급도 갈 거고 엠버서도 갈 거고 프레젠트 가겠죠. 시간이 가면서 직급이 늘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우리가 경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제품 먹고 막 두드리게 난다면 나도 놀래가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리고 그랬더부터 뭐 병원에 간다니 놀래가 전화 안 받아버리지 막 겁나가지고. 근데 알아보니까 그 명예를 잘 대체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20년, 30년 거짓돈들이 나서지고 20년, 30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안 갖고는 이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던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수면제를 먹어야 될 줄 알았더니 이걸 끊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돈 버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죠. 건강한 체제. 제가 지금은 정말 건강과 재정에 복음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사실. 틀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결국은 우리는 시간이 가면은 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회사가 아메이보다 크거나 애터미보다 크거나 삼성보다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회사들이 나한테 기회를 주진 않아요. 이미 시장은 끝났어, 그 시장은. 해변니까는요. 아직 출발도 아직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찾는 사람한테는 귀가 번쩍 듣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할 겁니다. 뭐, 대가 지불이 뭐예요? 제품 열심히 사서 먹어보고 또 거절 당하더라도 남한테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감독이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야. 우리 박근혜 사장처럼 막 직장을 때리치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누가 꼬셔서 하겠습니까? 절대 못 얻어요, 사실. 단지 우리가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어떤 세상을 얻는 것, 천하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이너리에서 두 줄만 움직이면 되죠. 두 사람이 만약에 내가 A, B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서 스스로가 제품이 좋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내가 꼬셔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그날부터 권리 소득이 발생되죠. 과거에 우리가 브레이크 어웨이처럼 막 10개, 20개씩 레벨을 만들고 6개, 5개씩 레벨을 만들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5년 동안이라도 똥줄을 찍어도 5년 동안 똥줄을 지고 자유를 주고 부자가 되면 지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지금은요, 6개월만 돈 한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세상이 틀려졌어. 옛날처럼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돈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잘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서 같이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고 시스템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결국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 이게 우리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정말 이 멋진 비전을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성공했을 때 누구하고 함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대상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쉐어더들이 꿈을 함께 나눌 사람들. 내가 성공했을 때 누구와 같이 있고 싶어요? 정상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인간하고 같이 가면 여행도 가기 싫잖아. 근데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평생을 내 몸을 다 줘도 괜찮은 사람하고 있다면은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한 자세로 컨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회장님이 저한테 대표 사업자를 맡으라고 할 때 제가 국내사는 저는 대표 사업자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랬어요. 첫째는 회장님이 네트워크 전혀 모르는 분이고 네트워크에 돈 20억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경험해서 안 되는 비즈니스라서 거절을 했던 거예요. 사실. 몇 번씩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국은 이 길이 시스템이 없이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에스테페트를 덱스태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룹이 약 90%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학교는 당연히 가야 돼요. 학교 간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단지 이제 들어와서 얼마만큼 올바르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8주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8주라는 시간들을 남다른 각오로 출발하시게 되면은 얻어가는 건 참 많을 거다. 특히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런 업계에서 20년, 30년 했던 사람들, 이런 시스템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다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다병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결국 이거는 리더는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사실. 이 비즈니스는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고 자기소개할 때조차도 제가 다 배우잖아요, 사실. 아, 저분은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우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학교이기 때문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비즈니스처럼 자기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 비즈니스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 시스템을 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신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만 꾸준히 나와주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은 1년 정도 지나면 보는 각도가 틀려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대한 태도도 틀려 솔루션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제레미 리피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모든 미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식사회가 오고 지식이 결국은 이제 미래의 군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와버린 거지.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식들은 다 버려야 된 거야. 정말 새로운 지식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축적을 통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도 그 성공이 필요 없는데 과거에 사실 우리가 성공한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초대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새로운 어떤 경우수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고 어쩌면 이제 컨택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어떻게 되면 돈이 되는 것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쇼가 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케팅을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들가 있지? 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도 얘가 있지?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임하는 자세를 얼마나 확신해 있고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비전임을 보여주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과 초청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고 비전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는 결국은 해변이케 하나의 문화센터가 됩니다. 이 문화센터에 와보니까 아, 나도 이 문화센터에 일원이 됐다면 같이 놀고 싶다. 어울리고 싶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나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우리 사업은 이제 개인 연산이 아니고 우리 모두 모습이 하나로 보여져서 그것들이 비전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설득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쉬일날이라 또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세현 사님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어쨌든 개봉점에서도 참석해서 좋고 순덕사 님도 그러고 어쨌든 전국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우리가 내 비즈니스에 참여시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준비된 컨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소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어떤 파트너가 하나의 내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보일 것인가를 스핀 기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이 입증되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 제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확률이 높은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